안녕하세요. Hello guys. Actually, I can speak in English, but here's Korea, and I'm also Korean. So just want to make sure that I can speak in English though, but just want to. It's a like kind of representative event in South Korea. Just want to make sure that I just want to speak in Korean. 안녕하세요. 저는 파일럿의 코파운더이자 CEO 맡고 있는 오재호라고 하고요. 저희는 신뢰 가능하고 인간을 위한 동영상 이해 지능을 기반으로 한 검증 레이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클라우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쓰시다 보면은 뭐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뭐 리포트를 써달라고 하든 뭐 시를 써달라고 하든 뭘 써달라고 하든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생성해 준다가 이제 이 제너럴 퍼포스 모델들의 코어 밸류인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미나이 때문에 애 한 명 자살했거든요. 뭐 챗GPT 때문에도 애 뭐 몇 명 자살했고, 벌써 최근에 이제 챗GPT가 뭐 사람 죽이라고 정용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수들이랑 러스들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생성해 준다는 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들의 지금 한계는 뭐라고 저희 이제 좀 생각을 했었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소라 팀이랑도 이야기하고 이제 생성 모델 만드는 이제 뭐 이제 제미나이 안에 뭐 배우 팀이나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지만, 결국에는 생성을 잘해주려면 밸리데이션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미나이한테 시를 써달라 그랬는데 이거 너무 약간 자살을 유도하는 것 같고 뭔가 선정적인 것 같고 하면은 답변을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그냥 시를 써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얘는 왜 이게 선정적이라고 막지? 하고 유저인 나는 사실 챗GPT나 클로드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생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프론티어 모델들은 이 생성을 잘 못해주면 그들의 컴피턴스가 떨어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이제 사람들을 위한 안전이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레이어들을 만들어야 되냐?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론티어 모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컨텐츠나 너무 많은 양의 비디오들이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졌고, 그럼 결국에는 그걸 위해서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나 플레이어가 존재해야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 OS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윈도우가 뭐 보안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맥에서 나와가지고 보안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옥타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됐죠. 왜냐면은 OS 자체는 OS 안에서 플레이어들이나 유저들이 잘 이 플랫폼 안에서 그들의 활동들을 하고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뉴트럴한 이해관계자이지 밸리데이션을 해주는 이해관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나타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여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SP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냥 AWS, GCP 뭐 그들이 다 해주면 끝나는 건데 도대체 왜 위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GenAI도 전 똑같다고 보는 게, 이들을 쓰는 인디비주얼 유저들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걸 어댑트한 엔터프라이즈나 거버먼트는 결국에는 이 세이프티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 이익에 위배되는 어떤 의사결정을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하게 된다거나, 이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원래 이루고자 했던 목적과 굉장히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쟤네에선 도대체 누가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물음표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고 저희 좀 생각을 했고요. 뭐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젠이라 그러는데, 그 집마다 도어락이나 그래도 펜스는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펜스나 도어락이 있다고 도둑이 못 들어오냐? 그럼 마음 먹으면 다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펜스나 뭐 도어락을 안 만들 거냐고 물어보면 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 프리젠 단계에서 펜스를 만드는 작업이 있고, 포스트젠에서 이제 약간 침입이 이루어졌을 때 도둑이 이제 랍 못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경찰에 신고라든지 그들이 다른 작업들을 못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을 텐데, 저희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으로 포스트젠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굳이 뭐 랭귀지도 해도 되고 이미지도 해도 되는데 왜 비디오에 집중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디오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예전에 이제 비디오를 좀 퍼블리시를 실제로 하려면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포스트 프로덕션을 해서 퍼블리시하는 과정들을 대부분 거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프롬프트로 퍼블리시하고요, 프롬프트로 에디팅해요. 이제 뭔가 촬영장을 빌리거나 에디팅을 뭔가 굉장히 많은 공수를 써서 전문가를 써서 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큰 문제는 그 비디오를 통해서 포스트 된 것들을 우리가 세이프티 레이어로 막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많은 비디오들이 나오고 이 너무 많은 비디오 중에 우리 이익에 적합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잘 발라낼 수 있는 레이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해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디오의 가장 큰 챌린지는 뭐냐면 그래서 비디오를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뭐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우리 안전을 지켜준다는 게 도대체 뭐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것도 한 15분짜리를 넣고 제미나이 비디오 언더스탠딩한테 이해를 하라고 해보면 그냥 남자가 나와서 뭐 연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정도의 아마 익스플레네이션들을 뽑아낼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뭐 교주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엔 이 시멘틱한 비디오를 언더스탠딩 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퀄리테이티브 하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크에 대해서 이게 마이크냐 뭐 물컵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있고 어떤 마이크나 물컵 같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것과 벗어난 어떤 다른 의미의 맥락들을 사람들은 떠올리질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비디오에 대해서는 그런 변수가 많다는 게 또 하나의 챌린지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클리어하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서 활용을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representative한 시그널들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스피치라거나 아니면은 뭐 생긴 프레임 안의 정보라거나 뭐 스트리밍 정보라거나 뭐 캡션 정보라거나 이 representative한 시그널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석한 거 기반으로 뭐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세션을 15분을 넣고 야 이거 섹슈얼해? 아니면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모델에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봐라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아왔던 배경이나 내가 최근에 봤던 비디오를 기준으로 이해를 진짜 하는 게 정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이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대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팅이라든지 밸리데이션에 클리어한 기준이 있는 게 사실은 비디오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꽤 오랜 시간 이제 UGC 저게 21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UGC라고 하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를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일들을 해왔었어요. 브랜드들을 위해서 이제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UGC나 AIGC 밸리데이션에서 어떤 프랙티스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AIGC냐 UGC냐를 분석하는 어떤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저블 워터마크를 심어가지고 뭐 이게 소라가 생성한 건지 배우가 생성한 건지 이제 그냥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이 워터마크 디텍션을 하면은 이게 AI가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멘틱한 미닝을 보고 아 이거는 약간 유해하다, 선정적이다, 뭐 논란이다 같은 것들을 파악해내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거를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꼭 뭐 이게 언더스탠딩이 아니더라도 야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인간의 신체 부위가 노출이 됐어? 아니면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발언을 했어?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밸리데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좀 주요한 방법들인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는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AI가 생성했어도 좋은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우리 엄마 아빠를 살려내가지고 다 나랑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걔는 테이크다운 될 필요가 없는 컨텐츠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만들었어도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 성착취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UGC든 AIGC든 이 시멘틱한 미닝을 뽑아내서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잘 이 기준에 맞게끔 판별하고 걸러내는 작업들이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프랙티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큰 바틀렉들이 있는데 한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델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일단 데이터 모아야 되죠. 얘가 이 친구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 다음에 모델한테 트레이닝 시키려면 레이블링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링 된 셋을 가지고 이 모델이 실제로 사람처럼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단 잘 하는지 이발해야 되겠죠. 그 네 번째는 많은 양의 비디오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트루풋이 나와야 되겠죠. 시간 내 처리량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얘한테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는 이 피드백 루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각각들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건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받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 이런 비디오 문제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지 우리 전체 풀에서 보고 테이크다운 할 거 있으면 테이크다운 시켜줘 하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은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동 성착취물 매일 8시간씩 1년 내내 레이블링 하라고 하면 사실 전 소송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는 에이전트한테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에이전트가 서머라이즈해서 준 걸 기반으로 저희 밸리데이션 하는 방식으로 레이블링 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퀀티테이티브한 이밸류에이션은 에이전트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퀄리테이티브한 이제 이밸류에이션은 클라이언트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비디오를 레이블링하고 혹은 이제 레이블된 밸리데이션 셋을 봤을 때 충분히 의미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주는 피드백을 이밸류에이션에 넣고 있습니다.
스루풋이랑 피드백 룹은 저희가 다 직접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뭐 뒤에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파트너들도 이 스루풋 확보하고 피드백 룹 넣어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82% 정도가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뭘 밸리데이션 할 거냐 그래서 뭘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주고 막아주는데 비디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다들 질문을 하시면 아니, 대부분의 트래픽이 비디오인데 그럼 비디오를 해야지 뭐 다른 걸 할 거야?가 이제 저의 대답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가 가장 많은 양의 IP 트래픽을 지금 글로벌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사실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온라인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비디오를 생성하던 방식 대비 너무 적은 비용으로 비디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됐고 이 신세틱 컨텐츠의 어떤 볼륨이 지금 이제 측정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제 원래는 뭐 사람이 업로드를 어떤 플랫폼에 하면 플랫폼에 어떤 패널이 나와서 오늘 뭐 한 500시간 올라왔네, 뭐 1000시간 올라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체 컨텐츠가 얼마나 늘어났습니다라고 계속 이제 리포팅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회사들도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비디오를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양 자체가 많고 샘플링의 그런 포션이 얼마나 적절한지도 통계적으로 점점 유의미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디오 안에서의 좀 기회라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희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비디오들을 검증해주는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있냐? 저희 브랜드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소피텔 앰베서더 브랜드가 야동이나 뭐 일베 같은 데 나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없으면 전체 비디오 미디어 버젯 중에 10% 정도는 그런 유해한 비디오들의 광고가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단 그냥 우리 브랜드가 옆에 붙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유해한 비디오를 창작하는 창작자들한테 스폰서십을 하는 방식으로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브랜드들이 우리 광고 어디 나가고 있지? 이 랜덤한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 그리고 이상한 데 붙었나? 그럼 내보내고 싶은데 원하는 데 붙었나? 그럼 거기다 붙이고 싶은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더 노스스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비디오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클리어한 디자이어가 필요하고 그 앞단에서 이 비디오의 신테릭한 데이터들을 잘 이해해서 특정 도메인에 맞는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비디오를 이해해서 검증해 준다의 큰 어떤 틀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디오에 굉장히 다양한 신테릭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저희가 랭귀지 모델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루풋이 안 나와요. 왜냐면 랭귀지 모델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토큰을 지금 컴퓨터에서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많이 채택하는 방식은 임베딩 모델을 쓰는 겁니다. 임베딩 모델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밸리데이트 하고 싶은 굉장히 클리어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디오가 그래서 선정적이냐 아니냐라는 컨텍스트 임베딩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 실제로 히트가 안 됐냐 됐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발생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루풋을 랭귀지 모델을 많이 활용하는 것 대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임베딩 모델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뭐 임베딩과 랭귀지 모델을 쓰는 거의 차이는 사실은 어소시에이트를 시키냐 제너레이트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만약에 이제 임베딩 모델이 그 어소시에이트를 잘못 시켰을 때 MLRM이 들어와서 너 이거 잘못된 임베딩 스페이스에 웨이트를 줬어 붙였어 같은 피드백을 주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시켜 나가면서 선순환시키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뭐 플랫폼 세이프티, 브랜드 세이프티 뭐 이런 이제 우리 브랜드들이 혹은 이제 플랫폼들이 필요한 영역에서 비디오들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밸리데이트 할 수 있게 지금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비디오 언더스탠딩 하면은 유니폼 베이스드 타임 청킹이라고 나는 15초마다 비디오를 쪼개서 뭐 보고 그 구간에 대한 익스플레네이션을 달아줘라고 얘기하지만 유니폼 베이스드 어떤 룰 베이스의 타임 청킹은 신테틱한 어떤 정보들의 컨텍스추얼 어떤 시멘틱한 미닝을 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럼 진짜 사람처럼 비디오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 비디오의 어떤 뭐 키스 씬이다, 골 넣는 씬이다 이 씬들을 결국엔 의미론적 구간들로 청크를 나누고 그 청크에 대해서 익스플레네이션을 달거나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진짜 비디오를 잘 이해하는 거라고 판단해서 이런 C-레벨 언더스탠딩을 하는 걸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씬을 그냥 쓰진 않고요. 비디오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토큰화 시켜서 그 토큰화 된 친구들을 모아서 샷이라는 걸로 바꿉니다. 이 샷이라는 친구는 가장 최소 정보의 단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어떤 정보의 집합인데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트랜지션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뭐 장소가 아예 바뀐다거나 이런 최소 정보 단위의 이제 전환이 일어날 때 이 샷들을 이제 저희가 구별해서 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최소 정보 단위로 이제 구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샷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샷들을 모아서 뭐 카메라 트랜지션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골은 넣고 있어, 뭐 드리블은 하고 있어, 아니면은 뭐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어, 피칭을 하고 있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구간이 이제 결국에 신 레벨로 이 샷들을 모아서 분석했을 때의 장점이고, 저희가 신 레벨로 분석을 하는 이유도 그 의미론적 구간들이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2개 정도 좀 메이저 유스 케이스 많이 써서 보여드리면은 뭐 아까 보여드린 비디오 언더스탠딩 기반의 브랜드 세이프티, 뭐 그다음에 원하는 구간에 뭐 스포츠 구간에 골 넣는 구간에 좀 클리어한 2만 개, 3만 개 정도의 우리 브랜드들의 디자이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비디오 구간을 찾아주는, 그리고 거기 광고를 삽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의 유스 케이스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랑 최근에 이제 뭐 로쿠 같은 CTV 플랫폼에서 저희가 좀 확장을 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양의 비디오들을 브랜드들이 컨선 없이 유해한 곳에 미디어 버제팅을 좀 하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베딩 모델들이 결국에는 단순히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유해한 구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엔 브랜드들도 이 모델을 트러스트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얘를 계속해서 보정해주는 룹이 이제 랭귀지 모델과 휴먼 룹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유형의 어떤 비디오가 들어오고, 원래는 선정적이지 않았던 친구가 선정적이게 바뀌었을 때, 원래는 컵이었던 친구가 얘가 갑자기 뭐 접시가 됐을 때, 얘들을 다시 레이블해서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에다 입력을 시키면 모델은 데이터 트레이닝을 할 때 디스테이블라이즈드가 돼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원래는 컵이었다며 갑자기 왜 접시가 된 건데, 원래는 선정이라며 갑자기 왜 선정이 아니게 된 건데 하면서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먼저 넣었고 나중에 넣었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맞는 것만 이 모델이 고를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미나이나 뭐 챗GPT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저희처럼 사실은 명확한 밸리데이션 해줘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더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런 이제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 뭐 브랜드들이나 고객들한테 딜리버할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시작은 되게 팩추얼한 레이어로 해서 비즈니스 디시전을 이제 우리 이익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레이어까지 가는 전 주기를 저희는 전부 다 좀 만들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그래서 뭐 하는데, 왜 하는데, 지금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다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까지.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비디오 형태가 어떻게 들어오면 시니어 언더스탠딩이나 저희가 인베딩 모델을 돌려가지고 이제 유저의 퍼포스에 맞게끔 밸리데이션도 해주고 리트리버도 해주고 익스플레네이션도 해주고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이라서 제가 한국에서 저희를 가장 많이 사용해 주시고 애용해 주신 클라이언트 2곳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삼성 광고를 한국에서 트시면은 전부 다 저희 레이어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이저로 말씀드렸던 유튜브 플랫폼에 삼성과 LG 엘렉트로닉스 2개 회사가 저희를 애용해 주고 계십니다. 뭐 이 회사들, 이런 회사들 한 지금 40곳 정도랑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30곳, 뭐 글로벌리 10곳 정도, 포춘 500 중에 한 10개 고객 정도는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한 200만 개 정도의 우리 클라이언트 비디오 처리를 하고요. 연수로 따지면 하루에 60년 정도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비디오들을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터와 이제 뭐 커스터마이즈된 DB와 이런 것들이 좀 회사에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엔비디아나 뭐 애플의 DB 회사인 싱글스토어 같은 업체들이랑 계속 협력해 가면서 이런 스루프 문제, 프리시전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원했던 디자이어는 간단하고요. 내 거 써가지고 이상한데 광고 송출되는 비용 얼마나 줄여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다 리뷰해봤더니 이거 충분히 이거 프로미싱 해? 안 해? 이거 우리가 컨빅션이 있어? 같은 의사결정들을 좀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아무리 민감한 비디오들을 잘 찾아도 테이크다운을 빨리 제대로 못 시키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메인 KPI를 보고서 좀 움직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오너라거나 아니면 직원이라거나 아니면 LG전자의 특정 특수한 목적에 맞는 PR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데, 그 각각 이제 LG전자의 특화된 어떤 리스크들을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 해주는 레이어들을 꾸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되는 유해한 비디오들을 계속 찾아서 LG전자 쪽에 리포팅도 해주고, 거기 광고도 안 실릴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게끔 업데이트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혹시 아이작 아시모프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로봇을 처음 만들 때 이제 로봇이 사람을 해하지 않게 하고 그 해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롤을 지키면서 본인을 지켜라라는 이제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엔 로봇이 사람을 해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롤을 만드는 건데 최근에 제가 월드랩스 팀이랑 미팅하면서 이 로봇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뭘로 막을 거냐? 라는 질문을 좀 하면서 대화를 좀 시작한 적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레이어도 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어프로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비디오만 보는 걸 넘어서서 이 비디오의 신테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정말 크라이시스가 생기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레이어까지 좀 확장해 나가는 걸 앞으로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